문 대통령이 그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요. 코로나 대응 특별 방역 점검 회의에서 한 말인데, 우리나라 인구 2배 분량의 백신을 이미 확보했고 4월 말까지 300만 명 접종 목표를 10% 이상 초과 달성했다. 지금처럼 시기별 백신 도입 물량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상반기 1200만 명 접종 목표를 1300명으로 상향할 수 있을 것이다. 11월 달 집단 면역 달성 목표도 계획보다 앞당길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주기 바란다, 이런 거거든요. 사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부가 계획했던 대로 지금 가지 않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백신 수급 불안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백신 방역 잘하고 있는 국가에 정부를 막 흔들어대는 게, 그래서 계속 날마다 이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해야 되고요. 지금 언론이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벌이는 거예요. 지금 백신과 관련한 이런 식이잖아요. 아스트로제네카가 부작용이 있다고 막 흔들어. 그러다가 정부가 화이자 백신을 들여오면 화이자 부작용을 또 막. 그리고 헝가리가 집단 면역 비슷한 걸 달성해서 온천을 열었다고 언론이 부럽다 뭐 이렇게 해요. 그리고 정부가 집단 면역을 달성할 수 없을 거다. 11월에. 이렇게 자기들끼리 그냥 규정을 해요. 그래 놓고 다른 나라가 집단 면역을 달성하고 마스크 벗고 어쩌고 부럽다. 그래 놓고는 정부의 집단 면역 달성 계획이 될 것 같은 상황이 되면 집단 면역은 없다. 이렇게 나와요. 도대체 이게 뭐냐고. 이게. 정말 저는 요즘 백신 관련한 보도를 보면서 야, 이런 매국 언론은 없다. 어떻게 다른 건 몰라도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을 놓고 정부가 못하기를 바라는 느낌을 주는 기사를 쏟아내냐고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신은 정확하게 보시면 정부가 계획해놓은 계획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추다 보니까 속도를 좀 냈어. 왜냐하면 사실 백신은 유통기간이 있기 때문에 빨리 맞추면 좋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맞을 사람들을 땡겨서 맞췄어. 초과 달성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들어올 백신이라고 하는 것이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약간 공백이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그거 또 그날 일을 치는 거야. 백신 다 떨어져가지고 접종 못한다고. 아니, 계획표보다 빨리 맞췄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과 달성을 해서 다음 백신이 들어올 걸 계획하고 있으면 사실은 초과 달성한 그 속도를 칭찬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정부가 여론한테 공격을 안 당하기 위해서 더 빨리 맞출 여력이 있는데 느릿느릿 맞춰가지고 백신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더 나쁜 거지. 그리고 언론 기사 가만히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화이자 백신을 왜 왕창 안 들여놨냐 미리. 그거 불가능하다니까요. 마이너스 70도씨를 유지하면서 그 백신을 보관해야 돼요. 화이자 백신은. 그렇기 때문에 1억 명분을 사서 한꺼번에 들여오는 거 불가능해요. 이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왜 EU가 화이자 백신 2억 계약 확보했다 여기다 계약한 거예요. 그리고 생산되는 대로 이게 순차적으로 들어와야만 보관이 가능하다니까요. 너무 비과학적이세요. 그러니까. 언론인들이. 자, 문 대통령의 말씀이 이렇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하는 말이라는 게요. 그냥 이렇게 공치사로 하는 말 거의 없고 실제로 이루어질 것만. 왜냐하면 나중에 대통령의 발언은 그대로 역사의 기록이 남을 뿐더러 그대로 돌려받기 때문에 대통령 이야기의 맥락에는 11월 이전에 집단 면역 달성도 가능하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벌써 5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백신에 대해서는 정말 못하면 계획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예를 들면 4월 달에 300만 명 마치겠다고 했는데 못 맞췄어. 그럼 비판할 수 있는 건데 정부가 발표한 계획대로 잘 맞추고 있어. 여기 비판할 지점이 뭐가 있냐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 백신을 많이 못 맞춰가지고 다른 나라랑 터무니없이 막 사망자가 막 발생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방역 여전히 정말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경제활동을 묶어놓지 않은 상태에서 가장 선방하고 있는 나라를 다른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언론들이 비방하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칭찬 하나를 해드릴 만한 분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김부겸 총리 후보자인데, 이제 그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면 이제 서면으로 답변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오늘 김부겸 후보자가 검찰의 조국 수사는 과했다. 여당이 비호한다고 생각 안 한다. 그리고 그 조민 씨 등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그러니까 정치인들한테 할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저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청문회 앞두고 조금 더 비판 덜 받기 위해서 어정쩡한 타협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가장 정확하게 해준 것 같아요. 이게 서면 답변이라는 건 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서면으로 각 의원실에서 핵심은 빼고 이게 청문회에서 핵심적인 질문을 하고 싶잖아요. 그거는 서면 질의에 안 넣어요. 왜냐하면 넣으면은 준비하니까 그게 네. 트릭이에요. 그거를 빼고 일반적인 사항 누구나 다 하는 질문들을 주로 하죠. 그래서 서면 질의를 합니다. 그럼 그 의무적으로 답변이 와요. 근데 그 답변이 되게 원론적인 답변을 해요. 그리고 그 답변의 내용의 상당수가 청문회장에서 답변하겠다 해요. 근데 그 김부겸 내정자가 이렇게 입장을 딱딱 밝힌 거는 앞으로 청문회에서 이런 취지로 답하겠다. 그거 얘기한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김도읍 의원 같은 경우 지금 조국 일가의 비리를 비호하는 정부 여당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냐. 이게 비문인데요. 사실과 부합하지 않아요. 조국 일가의 비리가 이 비리라고 할 만한 것이 뭔지 이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요. 네. 뿐만 아니라 이 비리를 정부 여당이 비호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사실은 비문인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우문현답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윤석열에 대해서 물은 것도요. 이런 게 있어요. 답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것은 소신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총장이라는 공직이 지켜야 할 최고의 가치다.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 직을 부여한 임명권자에게 누가 되는 것이다. 라면서 또 우회적으로 윤석열도 비판하는 논란을 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는 모습이 정말 훌륭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임명권자뿐만 아니라 헌법에 누가 되는 일이고 예.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죠. 그리고 그 한명숙 총리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판결에 대한 의견을 갖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다.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법원의 판단이 아니라 검찰의 수사 과정에 관한 것이다. 묻는 것도 좀 그렇고요. 답변은 김부겸답게 답변하는 느낌이 들어서 사실 민주당 정치인들이 조국 장관 관련한 그 검찰의 난에서 약간 우왕좌왕한 측면도 있거든요. 언론이 하도 맹폭하니까. 내용을 확실히 네, 몰라서 그래요. 지금은 확실하게 이렇게 총리 후보자가 이야기해 줌으로써 그렇게 뉴스가 되잖아요. 검찰의 조국 수사는 과했다. 그 푸나님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흔히 국회의원이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구석구석 내용을 잘 알 것 같다고 판단하고 비판하잖아요. 아닌 경우가 더 잘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최근에 느껴요. 몰라 잘. 네, 왜냐하면 사실 저만 해도 언론 관계 19대 때 언론에 대해서는 다 거의 다 꿰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머지 영역에 대해서는 사실 구체적으로 잘 몰랐어요. 오히려 패널하고 이렇게 새날 방송하고 이러면서 사안을 구체적으로 알지 않으면 어버버버하게 되더라고 제가. 그러니까 그게 용납이 안 돼서 거의 모든 사안을 공부하다가 이명도 오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이렇게 왜 국회의원들이 미리 질의서 달라고 하는 게 모든 영역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건 조금 친절할 필요가 있고 사실 김부겸 선배는 이렇게 딱 부러지게 답하는 스타일 아니세요. 그러니까. 네, 원래 되게 포용력이 있는 분이세요. 네, 그래서 그 점이 여야를 넘어서 신뢰받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답변을 보고, 되게 그 사고가 더 명쾌해지셨다. 예. 그리고 명확해지셨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 저도 최민희 의원님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현역 의원이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이 기준이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현역 의원이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막 저쪽에 계속 주말에도 나가셔서 토론도 나가시고 막 쓸고 다니니까 야 그럼 현역 의원들은 덜 알겠지. 더 현안에 아니야, 빠삭하겠지. 아니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게 그런 어떤 기대를 저버려야 된다 생각 많이 듭니다. 저도 방송하면 인터뷰 많이 하잖아요. 막상 대화가 나오는 보면 현안들이 나보다 더 몰라. 당연하죠. 훨씬 많습니다. 푸나님이 훨씬 잘하세요. 그래서 저보고 이제 국회 가라 그러는데 뭐밥 먹으러 갈 수는 있는데 아니 그 국회 얘기는 가면 그거는- 이제 푸나님도 이렇지 않죠. 그치. 국회 가면 내가 또 욕먹겠지. 저 새끼 수박이라고 나. 야, 그러면 이제 누군가 푸나님한테 욕먹던 분이 나와서 이제 마이크 쥐고 저 푸나 저 말이지 이렇게. 근데 지금 그 민주당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오늘 각 장관들 막 청문회가 되게 있었던 날이에요. 근데 SBS 보도에 이런 헤드라인을 달아요. 이 싸가지들 정말. 임혜숙은 여자 조국, 의혹 종합 세트 쏟아진 맹비난.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거든요. 조국은 나쁜 사람이야. 범죄자야. 비리자야.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이제 임혜숙이라고 하는 후보자가 여자 조국이라고 이제 프레임화 시키는 건데 이게 되게 악의적인 게 지금 조국 장관을 비난할 만한 게 나온 게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재판 중인데다가 심지어 이 항소심에서는 검찰의 증거 조작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헤드라인을 걸면 되겠냐 이 아우 정말 진짜 막 분노가 끌어올라. 이게 저런 거 보고 화가 안 나세요? 그러니까 내 말이. 의원님들 화가 안 나냐고. 조국의 악마화인데. 네. 예를 들면 조국 전 장관이 그 가족이 작은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악마화할 일이냐고. 그러니까 이런 막 저는요 막 아직도 막 부글부글 나 가봐 더 먹어야 될까 봐. 이 보도 댓글에 합이 뭔지 아세요? 깨끗하다는 뜻이네. 요 헤드라인 깨끗하다는 뜻이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저도 어떤 걸 많이 느끼냐면 그러니까 누구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좀 일부 공격을 많이 받는 의원님이 최근에 만나가지고 하소연을 한 거예요. 당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난 자꾸 거리두기 하려고 한다. 그게 사실은 조국 전 장관 때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야, 참 이게 의리가 무슨 뭐 폭력배의 의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엔 우리가 같은 당에서 누구가 공격을 받으면 그 다음 타깃이 언젠간 나한테 올 텐데 그때를 왜 생각 안 하고 눈앞에 있는 것만 볼까? 미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진짜. 대선이 많이 남았기도 했으니까 저들의 공격을 한 번쯤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겨내보라는 거예요. 이슈 대 이슈가 붙어서 이슈 파이팅으로 하면 사실은 우리가 분리할 게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을 입조심하면서 사실 자기 몸조심하는 거잖아요. 생채기 남기기 싫어. 나중에 내가 조국 비호했다가는 나중에 또 공격받을 게 두려우니까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잘못된 거다.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다 이런 말씀드리고 지금 김부겸 총리 후보자의 이 한 줄 검찰의 조국 수사는 과했다라고 하는 이 한 줄이 우리가 감동할 일이에요. 상식적인 일이지. 아니 그 과했죠. 7, 80군데를 압색하질 않나. 배우자를 청문회 당일 기소하질 않나. 그것도 공소장 내용도 공소장이 2개 있는 재판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정치인들 100명, 200명한테 나오면 우리가 이기는 게임이라니까요. 숨어 있을 게 아니라. 근데 총리 후보자는 가장 여론에 관심 있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 네. 지금 민주당에서 좀 비겁한 분들 마음속으로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